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쪽, ICT 쪽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, 그때는. 왜냐면 이제 2000년대 말 텐센트 같은 데가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만나고 간 사람들이 뭐 그 네이버나 다음에 팀장급 만나고 가고 그랬었거든요.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고 게임 하나 한번 유통해 보겠다고 우리나라 기업들 찾아다니고 너희들 서비스 좀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세계 기업 순위에서 시가총액으로 한 5위, 6위 정도 되는 기업이잖아요.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충분히 더 뛰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길게는 뭐 한 5, 60년 전에 만들었던 법률인데 그거를 지켜가면서 창업을 하면 규제로 인해서 불법이 되는 거죠.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들 스스로 모여서 도움되는 활동도 하고 규제 개선이라든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.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해서 모델들을 들여다봤는데 규제 때문에 30% 정도만 그 모델 그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70%는 아예 못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법률에 정해놓은 게 없으면 일단 해도 된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예상하고 만들어둔 법이 아닌데 그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것들을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거니까 다 해당 법률이 있는 거죠. 그럼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려고 해도 개발 법률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. 또 바꾸려다 보니 그 법은 이제 괜히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해법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일정 요건 하에서 신산업,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단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시기에 그 사업을 좀 평가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. 심의위원회 같은 거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제도상으로는 일단 2년까지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. 일단 현행법에서는 불법인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. 한번 연장해서 이제 최대 4년까지. 문제는 4년 동안에 규제가 개선이 안 되면 4년 뒤에 불법이 돼버리거든요.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금액 중에서도 정책 자금의 비율이 한 60% 정도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원 기관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. 스타트업이 본연의 임무, 빨리 성장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또 그걸 통해서 뭐 엑싯을 하고 또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거나 피봇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작동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타트업이 가장 주인공이고 이 혁신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생태계도 커지고 그 성과를 이제 나눠 가지는 건데 스타트업을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. 스타트업들끼리 모여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몇몇 창업자분들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스타트업이 그 생태계 내에서도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각자 처한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그동안 약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타트업 하는 거는 다들 그렇게 꿈꾸겠지만 우리도 한번 이걸로 그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. 외국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.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작고 힘없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강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똑같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했고 뭐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아직 훨씬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고 더 성장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좀 그렇게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너희가 대기업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거냐,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,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
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업계 쪽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99년 말 2000년 초에 그때도 이제 거품 논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소위 이제 IPO를 통해서 성장한 뒤에는 좀 그런 시장들이 좀 굉장히 닫혔었어요. 근데 이제 2010년도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회가 한 번 더 온 거죠.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는 예외는 아니었고 굉장히 훌륭한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모바일이라는 그 생태계 구조가 굉장히 크게 한번 열리고 서비스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가 오면서 얻어진 기회인 것 같고요. 스타트업이 기존의 산업이나 경제 구조, 그다음에 이해관계자, 또 기존의 제도의 틀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기존의 산업 구조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. 스타트업들이 각 산업들을 해체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바라보고 임하느냐,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까, 이런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스타트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일종의 청년 취업 대책 같은 걸로 봤던 것 같아요. 창업을 하면 사실 고용으로 치잖아요. 이 실업 통계에 안 잡히니까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은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 대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. 그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인식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은 생태계가 더욱 커져야죠, 기본적으로는. 단순하게 얘기하면 투자가 많아져야죠. 정책 자금으로만 생태계를 키워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당장 이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성공한 창업자들이 다시 투자하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성장한 대기업들이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한 3, 4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지 않았었거든요. 지금은 모든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일단 거의 다 생겼어요.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스타트업이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그걸 찾아나가는,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목소리가 다른 생태계 구성원들과 좀 대등해지는, 제대로 평가받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